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그래, 방금 법원에 좀 가서 재판을 하나 하고 왔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재판이 가장 많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재판도 하나의 소통이다. 누구와의? 이렇게 법원과의.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제가 언젠가 뭐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민사재판에 유의할 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어요. 나중에 여기 댓글로 제가 그거를 올려드릴 텐데, 왜냐하면 10월, 11월 달은 2월 달, 그 다음 2월 달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끝낼 사건과 계속할 사건을 이렇게 가르는 이런 과정이라면 3월, 4월 민사재판은 또 왜 중요한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경험, 저도 재판을 한 20몇 년 했으니까 그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특히 우리 판사님이 바뀌었다, 2월 달에 판사님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법원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쭉 진행됐는데 2월 달에 판사님이 바뀌었다. 그럼 판사님이 바뀌면 우리가 업무도 하다가 인수인계 받듯이 앞선 판사님의 사건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록으로 이렇게 쭉 쌓여져 있겠죠. 그럼 기록을 읽어보겠죠. 근데 앞선 판사님은 그래도 재판을 하면서 서로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지만 뒤에 오신 판사님들은 그냥 사건을 그냥 기록으로 다큐멘터리로 쭉 이렇게 일단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왔구나를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바뀐 분이 첫 재판이 보통 3월이나 4월 달에 기일이 잡히죠. 그러면 법원 가면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재판 중에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론을 갱신합니다. 변론 갱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판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변론 과정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별로 이의 없습니까? 당연히 이의가 없죠. 새로운 판사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변론을 갱신을 하는데 그때 판사님의 성향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판사님들도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판사님이 참 좋으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 이런 판사님들이 계신데 너무 그 원칙이 그 원칙만 따르는 판사님들은 좀 변호사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뭔가 원고와 피고가 뭔가 주장을 하는데 판사님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네, 얘기 다 하세요. 자, 다 하셨습니까? 그럼 저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판결을 팍 내려버리는 이런 판사님들도 꽤 많아요. 대단히 말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주장에 대해서 판사님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자기의 속내를 중간중간 드러내는 판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원고들이 지금 이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를 보고 믿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조합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피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피고, 이거 소송 못 이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판사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짜 각양각색이에요. 그럼 사실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툭툭툭툭 얘기해주는 그런 판사님이 좋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아까 주제로 돌아와서 이 3월, 4월 달 민사재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 판사님들이 바뀌고 인수인계 받은 사건을 쭉 이렇게 읽어본 상태에서 첫 번째 짠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 사건을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판사님들,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은 뭔가 기록을 읽어보다가 원고나 피고한테 툭툭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재판 간 경우에도 판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판사는 이 부분을 쟁점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전 판사님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판사님 그걸 딱 짚길래, 이거는 유리하네.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 사람보다는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뛰어난 협상가들은 절대 자기 얘기만 안 해요. 얘기를 듣고, 많이 듣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속생각을 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딱딱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뛰어난 협상가인데, 그 재판, 적어도 민사재판 변호사는 판사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캐치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뭘 써서 내고 무리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정에서 판사님이 툭툭 던지는 얘기, 몇 마디 얘기 속에서 힌트를 얻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로펌들이 실제 법원 가는 일은 뭐 왔다 갔다 하고 귀찮으니까 젊은 친구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고참 변호사들은 회의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회의는 젊은 친구들이 하고 다큐멘테이션은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도 법원에 딱 가서는, 법원에 가는 곳은 고참들이 가야 돼요. 왜냐, 우리 셜록 홈즈 소설 보면 셜록 홈즈는 범죄 현장에 딱 가면 몇 가지 장면만 딱 보고 범죄 현장에 딱 가서 범인은 말이죠, 키가 185에 키 185는 대강 흔적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이런 얘기 하죠. 아일랜드 사투리를 쓰고 노란색 옷을 즐겨 입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옆에 있던 수사관들이 아니 이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이제 셜록 홈즈가 얘기를 하죠. 아, 그거는 자 요런 징표들을 보고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데, 법원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술 비슷하게 의사 선생님들도 임상 경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책을 아무리 본 거하고 수술을 내가 집도를 10번 했냐, 100번 했냐, 1000번에 따라 달라지듯이 재판도 이게 몇 번 나갔는가에 따라서 딱 가서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특히 이제 경험 많은 변호사들은 그 재판부에 조금 일찍 가요. 그래서 앞 사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앞 사건들을 딱 보면은 판사님의 성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 판사님들은 되게 뭔가를 많이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 내 사건도 뭔가 판사님이 많이 물어볼 거를 대비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앞선 재판을 보면서 판사님의 성향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판사님도 판사님 나름대로 어떤 자기 결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건 있고, 그러면 그 얘기 속에서 이 판사가 지금 이 사건을 이 각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쟁점이 아니고 요 쟁점으로 가야 되겠구나. 요 판단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캐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임진왜란 예를 들면 똑같이 가서 일본에 간 그 사신 중에 어떤 사람은 일본 우리 임진왜란 우리 쳐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또 누구는 얘들 수상한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같은 걸 보고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듯이 재판은, 이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하고 다큐멘테이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결국 판사가 판결할 거기 때문에 판사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판은 소통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판사가 뭘 궁금해하는가, 그 다음에 판사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리딩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사의 질문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특히 3월 4월 달에 재판부가 바뀐 다음에 판사가 첫 재판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때 그런 징표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민사소송법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재판을 하면서 실무상 경험했던 내용을 도움 삼아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트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